안녕하세요. 예, 네오 경영 지도법인 김지훈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님입니다. 데니스 박 반갑습니다. 대표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지난 시간에 네. 저희가 중국 이제 비즈니스 할 때 이제 관시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 이제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으면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네. 대표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네. 가장 많이 또 관심을 가지는 게 비즈니스를 할 때 좀 음주 문화, 네. 술 먹는 문화를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비즈니스 할 때 네. 보면 음식이나 뭐 회식 이런 게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네. 중국 사람들하고 할 때는. 네. 관련해서, 비즈니스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실제로는 한국 사람들 지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면은 중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사이트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뭐 코트라라든지 그리고 저기 외교통상부 사이트에도 보면 중국 비즈니스 에티켓 뭐 상세 보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고 느낀 것 중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조금은 이거는 조금 내가 저거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음주 회식 문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은 제가 거기 사이트를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저기 그 사이트가 아니고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내용을 보면서 놀랐던 게 술을 잘 마시면 중국 사람들하고 비즈니스가 잘 된다. 한국 사람은 이런 네네네. 좀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런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중국 사람들하고 무조건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건데 음주랑 회식 문화에 대해서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예가 있었냐면은 저는 이제 면전에서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도 중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술을 잘 마신다. 그런 선입관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반대 되게 예. 한국 사람들은 계시네요. 굉장히 술이 세다라는 네. 그런 인식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지 모르겠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네.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마시는 거에서 건강에도 안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마실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술이랑 이제 비즈니스는 네. 결코 일체는 아니다라는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가령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격식을 갖춘 자리를 가보시면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에티켓들이 있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밥을 먹는 자리랑 꼭 거기 앞에 보면 접객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가령 이제 식탁이 테이블이 따로 있으면 테이블 네. 앞에 소파나 같이 다발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식사를 들어오기 전에 메인 코스가 들어오기 전에 모여가지고 같이 다발을 나눠요. 몇 분 정도 아니면 좀 길게 차를 마시면서 다발을 먹으면서 여기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는 네. 술이 안 들어가도 돼요.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주로 정치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치보다는 주로 하는 얘기가 문화나 그 나라의 역사나 그렇죠. 그런 얘기가 좀 더 부드럽긴 하겠죠. 네, 심지어는 시를 읽는 사람도 네.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세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한국 분들하고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한국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도 똑같겠죠. 실제로는 언어적인 장벽이 있을 거고요. 두 네. 번째로는 이제 시나 이런 부분, 문학적인 부분은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식사 문화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은 가령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굳이 술을 먹으면서 한국식으로 이렇게 살을 부대끼는 게 아니라 네네. 이렇게 짠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그런 식으로 중국의 역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 준다든지 문학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오히려 상대방한테 술을 마시지 않고도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먹는다는 거는 중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네, 당신을 그렇죠. 대접을 한다는 거, 여기에서 어떤 커다란 식당에서 대접을 한다는 거는 이 음식을
이 음식의 그 질에 따라서 네.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표시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더 친한 사이면 집에 초대를 해서 내가 직접 접객을 하는, 대접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굉장히 높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신뢰의 표시의 방법이죠. 그럴 때 이제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것보다는 이제 음주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중국 분들이. 그래서 음주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주로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많은 결례를 좀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음주 문화로 이제 비즈니스 하는 것은 네네. 뭐 한국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접대 문화라는 것도 많이 있었고 굳이 뭐 요즘은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네네. 어떤 상대방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맞추어서 좀 편하게 네네. 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그렇죠. 또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오히려 술 한 잔보다 뭐 중국의 좀 유명한 시를 하나 읊어서 간다든지 진짜요. 뭐 부채 하나 들고 가주는 거 괜찮습니까? 그래도 괜찮죠. 펼치면서 오히려 뭐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한시를 읊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네.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은 사람들을 만날 때 지역적 특성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거. 지역적인 특성. 네네. 그렇죠. 저희 나라도 지역마다 꼭 이제 각 특성이 많아서 네네. 사람을 대할 때 뭐 말투도 다르고 맞습니다. 뭐 식문화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역이 크고 이 지역마다 사람들의 기질도 다 다르고요. 근데 이제 흔히 저희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은 중국 사람들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 남방 사람, 북방 사람 나누고 서쪽 사람, 동쪽 사람 나누고 심지어 같은 북쪽도 동북 사람, 뭐 서북 사람 나누고 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분야를 많이 나누세요. 이 모든 사람들의 기질이 이렇게 뭐 저희가 다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사실 저희도 네. 뭐 한국에 있어도 경상도, 전라도 뭐 다 이렇게 서로 사람들을 네.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경기도, 맞습니다. 뭐 충청도 다 이렇게 100% 이해하기는 힘들잖아요. 사실. 네네. 중국은 오히려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그럼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네.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딱히 답은 없어요. 네. 이게 경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많을 뿐이고, 가령 뭐 동북 사람, 산동 사람들은 술을 잘 마신다더라, 뭐 남쪽 사람들은 깍쟁이라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재미있는 거를 하나 봤어요. 이제 중국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이 많나 보더라고요. 비즈니스나 이런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이게 2005년도에 뭐 필립 코틀러라는 분하고 마케팅에 유명하신 교수님이시죠. 그리고 중국의 루타형이라는 교수가 네. 만든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에도 한번 찾으면 나오실 거예요. 네. 토파 모델이라고 토파 모델. TOFA라 토파 네. 모델이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나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을 할 때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구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고안한 모델이죠. 토파 모델.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준을 보면은 네. 중국 각 지역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전통적이냐, 모던하냐, 뭐 이렇게 보여주기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검소하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누는 모델인데, 다음에 시간 있으면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 그런 좀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냐? 저희들이 많이들 얘기를 할 때 중국 사람들은 모방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어떤 제가 컨설팅 했던 대표님은 난 중국에 수출을 하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수출을 했다가 오히려 나는 제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노출을 하게 돼서 조금 바꾸고 해서 우리 제품보다 훨씬 싸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다시 한국에 역으로 수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방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저의 생각에도 그거 주의사항 중에 가장 큰 주의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짧은 시간에 발전을 하다 보니 실용적인 사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이게 실용적인 사고라고 하면은 이제 짧은 시간에 기술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이란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혁신을 할 힘이 없으니 모방이란 거를 혁신이하고 그러니까 동일시 아니 전 단계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방이 있어야 혁신이 있다. 뭐 저희도 예전에 뭐
개발도상국 단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은 네. 제가 보기엔 중국은 이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은 국가에서 그 이제 지적재산권에 이런 게 요즘에는 조금씩 챙기기 시작을 하지만 예, 그런 게에 대한 규제가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중국 자체가 이제 비관한 예로 글로벌 브랜드들이 자기가 그렇죠. 브랜드 등록을 해놔도 중국 안에서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은 선점한 사람한테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나이키 예전에 뭐 에어조단 네, 브랜드가 중국에 있는 네. 이상한 차오단이라는 브랜드를 네, 졌어요. 네. 짝퉁 소송에서 져가지고 네. 중국에서는 자기들 그 브랜드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든지 네. 실제로 그래서 한국에서 있는 파트너들이 중국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한국식 사고로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부분들 기술을 오픈을 하고 네. 했다가 실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할 때 일정 부분은 감추어둘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가령 100%를 오픈하지 말라는 거. 네. 그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이거는 유효한 것 같아요. 요즘에 중국 분들과 이렇게 어떤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보면 오히려 중국은 지금 굉장히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 아이템을 가지고 와라. 네. 그러면 중국은 우리는 그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 아이템을 가지러 오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가 봐요. 네네. 예. 그게 아이템을 가지고 와라, 기술을 가지고 와라는 게 굉장히 많으실 네.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중국에 보면 초상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제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잡히는 게 있어요. 일단 유치만 하면 실적이 잡히고 제가 그때 실무에서 보니까 네. 그래서 기술을 일단 들고 와서 자기들이 투자를 유치만 하면은 실적이 잡혀요. 그 뒤에 팔로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공장을 가지고 와서 처음에는 초반에 다 해줄 것처럼 얘기를 하시다가 네. 뭐 기계를 가져오고 이제 사람도 들어와서 네.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때부터 상황이 역전이 되죠. 네. 이제 내가 자본이 투입되는 순간부터는 네. 이거를 회수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네. 이때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시간을 끌어도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100%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은 믿을 만한 파트너는 사실은 없다고 봐요. 저는 중국에서 투자를 하면서도 그렇게 네. 오래 있었지만은 네네. 내가 저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기한까지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100% 기술을 다 가지고 가서 네. 이제 나한테 더 이상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이제 제 지분을 줄여야 하죠. 네. 많은 기업들이 또 그런 걸 겪고 있고요, 지금. 네. 이게 좀 중국 비즈니스에 굉장히 좀 네. 안 좋은 부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긴 한데 네. 뭐 비즈니스든 뭐 개인적인 만남의 자리든 정치적인 발언은 절대 하지 마요. 그렇죠. 네. 특히 요즘 뭐 이슈화 되는 게 가장 많지만 뭐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중국에 여행을 가도 가이드 분들은 이제 설명을 하실 때 굉장히 또 저희 나라 사람과는 상반된 어떤 의견들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즈니스 얘기할 때는 한국 내에서든 그렇죠. 요즘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어도 좀 지양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논쟁거리라도 되지만 가령 이제 굉장히 민감한 지역들이 있죠. 천안문 사태, 네, 맞습니다. 아니면 이제 티벳 문제, 위구르 문제, 요즘에 이제 홍콩이나 대만 문제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중국 분들한테는 이 부분은 이제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이거를 바꿔보겠다고 저희가 뭔가 노력을 했다가 아이고. 정말로 멱살 다짐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그리고 가슴 속에 담아놔요. 그런 문제들. 근데 비즈니스 할 때는 절대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를 시켜서 입장을 표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은 본심은 그게 아니더라도 동의하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저희들이 어떤 중국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뉴스나 다른 어떤 방송을 보게 되면 정치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렇죠. 우리도 당신들한테 관심이 좀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어떤 말들이 정치적인 말들이 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비즈니스 할 때는 정치적인 발언은 이제 금기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자체가 지금 이제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사람들 자체가 지금 원하는 게 이제 내부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네. 제가 보기도 많고 자기들도 고민이 융합이란 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과 과정 자체가 네.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띱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중국, 하나의 중화민족 뭐 이런 네. 강조를 하다 보니 네. 결국에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교과 과정이나 저희의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꼭 고려를 하시고 네. 저희가 뭐 여행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생활을 네. 하든 이 부분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중국 이제 분들과 네네. 비즈니스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중국이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네네. 각 지역마다 어떤 그 경제 뭐 구역이라고 할까요? 좀 특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 나라도 어떤 이제 뭐 포항이나 뭐 울산 각 지역마다 이제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떤 중국 본토의 네. 어떤 지역적인 경제적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좀 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간에 저희 네.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그 책 소개 일단 드릴게요. 저희 관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관시. 예. 이 책입니다. 이 책이고요. 아, 관시라는 책이고 실제로 2005년도 정도에 나왔던 책, 2006년도인가 5년도인가? 이 책 한국과도 아마 번역본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절판되긴 했더라고요. 네. 이 책 내용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과 협업을 네. 이끌어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재밌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이제 앞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괜찮은 책들이 있으면 네. 저도 추천하고 이런 네. 것들 이 채널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네. 이 책입니다. 네. 예. 좋은 책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오늘도 우리 대박 대표님, 대리님, 예,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